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자음은 입안의 어느 부분이 막히거나 좁혀지거나 하여 밖으로 나가는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장애를 받는다. 그죠? 막거나 혹은 좁혀져서. 나중에 요거 이제 자음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막았다 여는 것을 우리가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좁힌 상태에서 그 좁은 부분을 통과해서 소리가 나가게 하는 것. 우리가 그걸 마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파열과 마찰. 어쨌거나, 자음을 내는 데 있어서, 자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장애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모음이란 건 뭐냐? 그러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자, 장애를 받지 않고 어떻게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목청이 떨어 울려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음은요, 모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울림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음은 뭐예요? 모두 울림소리가 아니다. 띵동 틀렸습니다. 자, 모두 울림소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울림소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노랑, 양말 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네 개의 자음은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음과 모음. 자, 의문의 체계로 들어가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자음은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고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의 경우에는 울림소리다. 그죠? 자음에는 울림소리 아닌 녀석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조음기관이라는 거예요. 조음기관. 자, 들어봤을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조음기관이라고 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 조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인간 몸에 있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음기관은 먼저 입술입니다.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있어야만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음, 비읍 같은 소리들. 이런 거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음, 비읍 같은 소리를 낼 때에 입술이 없다면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도려내. 없어. 그럼 뭐예요? 미음 소리가 안 납니다. 입술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데 입술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입술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앞니 부분과 그 다음에 잇몸이 만나는 부분, 요 부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위치죠, 혹은 윗잇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잇몸 부분, 요 부분이 또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입천장 중에 경국이에요. 자, 단단한 입의 천장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뒷부분으로 가면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 연국에다 그래요. 그죠? 부드러운 입의 천장이다. 이게 덮개겠자예요. 입에 덮개, 입의 천장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얀 게 뼈잖아요. 뼈. 경국의 부분은 입천장 중에 뼈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 뼈가 끝난 뒷부분이 연국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혀가 되겠죠. 혀. 옆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얼굴을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좀 그림이 좀 흉악하고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강이 있죠. 비강이란 건 콧구멍 속. 콧구멍 속, 여기 코가 가득 차는, 그죠? 감기 걸리면 코 차는데, 여기가 바로 콧구멍, 비강입니다. 콧소리를 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입술, 윗잇몸, 경국에, 연국에, 목구멍, 혀, 그 다음에 코 속, 코 안, 비강.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조음기관에서는 이런 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음이 어느 자음에 속한다, 모음이 어느 모음에 속한다라는 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부터 요 좀 흉악한 인간의 머리통을 반으로 쑥 자른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모음 먼저 정리해볼까요? 자, 모음에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모음에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 사이에 또 반모음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단모음이라는 건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에, 어, 에, 오, 에, 우,
이 이렇게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단모음이 존재합니다. 10개의 단모음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헷갈립니다. 모음, 우리나라의 모음이 몇 개 있는지 숫자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그러나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해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모음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작대기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작대기가 있으면 이 기본 작대기에다가 점을 붙입니다.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옆으로 하나 점을 붙이고요. 또 이렇게 점을 붙일 수 있죠. 자, 세워진 기본 작대기, 즉 이 모음에다가는 이렇게 2개의 점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기본 작대기, 의에다가는 또 2개를 만들 수 있죠. 위에 점, 뒤에 점. 그리고 나서 의와 이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아, 6개면 이제 4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예요? 이음을 하나 더 붙여주죠. 또 여기다가 이음을 하나 더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음을 하나 더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지요. 그죠? 자, 여기다 또 이음을 하나 붙여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의 자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이 되는 모음 이와 기본이 되는 모음 의에다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리고 작대기 붙이기 하면 10개의 기본 뭐예요? 단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단모음 10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단모음 10개가 머릿속에 없어요. 기본 2개만 넣고 있으면 단모음 1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모음 10개를 외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뭐예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 이 녀석들 단모음이라고 하느냐면, 즉 이걸 발음할 때는 한 가지 소리, 즉 이걸 발음할 땐 한 가지 소리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 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이나 혀나 입술이나 혀나 모양의 변화가 없이 한번 만들어진 소리는 그대로 발음되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R을 한번 발음해 볼까요? R을 선생님하고 같이 발음해 봅시다. 아. 자, 시작할 땐 당연히 뭐 입을 벌리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없죠. 다물어진 상태에서 R을 발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벌어질 거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런데 라는 발음을 만들고 나서는 절대 이 벌어진 입의 모양이 변화가 되지 않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음을 한번 하고 나서는 입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2 녀석이에요. 요 녀석과 요 녀석.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왜? 자, 보세요. 왜? 선생님의 입의 모양이 선생님이 소리 안 내고 지금 입 모양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있죠.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왜, 위 이렇게 발음한다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왜? 발음하는 도중에 이렇게 됐던 모양이 위, 이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단모음이라면 그러면 입의 모양이 변화되지 않게 발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됐죠? 자, 이 녀석 어떻게? 이 녀석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문법에 맞게, 우리의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것을 거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엔 이 2 녀석이 단모음의 위치에서 빠져서 우리 국어에는 모음 중에 단모음은 8개예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모음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전설모음하고 후설모음을 구분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사실상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2가지, 그러니까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을 구분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전설모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설모음. 혀가 앞쪽에서 발음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후설모음 하면 혀가 뒤쪽에서 발음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전설모음 어때요? 이계통이죠? 이계통. 그죠? 이계통. 이를 붙인 녀석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이를 붙인 녀석들은 전설모음, 즉 혀가 앞쪽에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를 붙이지 않은 녀석, 으나, 어나, 아, 혹은 우나 오 같은 경우 이 녀석들도 이를 붙인 거 보이죠? 이 모음을 붙인 녀석들입니다. 그죠? 모양상. 자,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번 발음을 순차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우, 이, 우. 무엇을 신경 쓰면서 발음해보냐면 혀의 위치예요. 이 할 때는 혀가 아랫니에 뒤쪽에 살짝 붙어있는 걸 느낄 거예요. 이. 그죠? 자, 그런데 우 할 때는 어때요? 우. 그 앞으로 나가 있던 혀가 뒤쪽으로 당겨지면서 발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우.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음하는 과정에서 혀의 위치가 점점 뒤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전설모음, 요만큼을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발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설모음은 이 몸이 형태상, 모양상 들어있는 녀석이고 후설모음은 이 몸이 들어있지 않은 녀석이구나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정리가 될 거고요,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계통, 오계통, 우계통, 오계통이 보이는 녀석은 전부 다 원순, 즉 원순이라는 것은 이게 입술이에요, 입술입니다, 입술. 순이 입술을 뜻하죠. 그럼 원은 뭐예요?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는 오와 우가 그 단모음 속에, 단모음의 형태 속에 들어있는 녀석. 얘는 우가 들어있고 오가 들어있고 오, 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건 발음할 때 어떻게 된다? 오. 선생님의 입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으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옆으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됐던 게 우로 넘어가면 발음이 우 동그랗게 변합니다. 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고 발음을 해보면 된다 그랬어요. 발음을 해보면 일단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팁, 그죠? 머릿속에 더 쉽게 넣는 방법 뭐라고요? 전설모음은 이계통, 이 몸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원순모음은 오와 우 형태가 들어있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게 외워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뭘로 외워요? 귀찮게. 이거 머릿속에 뭘로 집어넣어요? 자, 요거는요, 의문의 변화와 같은 것. 고전에 있어서, 고전 우리말에, 옛 우리말에 있어서 의문의 변화라든가, 현대어에 있어서의 의문의 변화를 공부할 때에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이해를 하기 훨씬 쉽고 정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읽을 때 문법과 관련된 지문이 수능에 출제가 되었다 했을 때 원순모음이니 평순모음이니 전설모음이니 후설모음이니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문 속에 들어있을 때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그런 지문들을 읽을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반모음 들어가 볼까요? 자, 반모음이란 건 뭐냐? 자, 반모음.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발음되는 소리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발음. 자, 중요한 거 옮겨가면서 발음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야는 이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아의 자리로 옮겨가며 발음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야라는 이 모음은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단모음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죠. 그렇다면 얘는 이중모음일 거예요. 즉 우리 모음 중에 단모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중모음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보세요. 이 녀석은 어떻게 실현이 된 거냐면 아 플러스 이예요. 이 플러스 아입니다. 즉 이 모음을 발음하다가 아 모음으로 옮겨가면 그 녀석이 야 발음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야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처럼 이렇게 한 번 입모양의 변함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라는 이중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 모음을 발음하고 아 모음을 연속해서 발음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 이 아 어때요? 두 개의 모음을 발음했죠. 두 개의 단모음을 발음했어요. 얘를 빠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얘를 빨리 발음해서 싹 사라지게 하고 요거로 바로 옮겨가면 야 모음이 돼요. 그때의 요 이 모음은 처음에 이의 자리, 전설 모음의 자리에서 발음되다가 후설 모음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모음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하며 반모음 위에다가 이렇게 스마일 표시 같은 거 있죠? 웃음 표시 요런 걸 딱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반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중모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모음은 그런 거 다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중모음과 반모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모음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만 사용하거든요. 자, 그럼 반모음은 뭐예요? 이중모음 속에 실현되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이중모음 뭐라고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것. 그렇다면 모음 하나에다가 플러스 모음 하나가 또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음이 동시에 발음되는 것이라서 입의 모양이 입모양이라든가 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야, 여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다가 야. 이에다가 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오에다가 오와. 빠르게 하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음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중모음으로 하느냐 단모음으로 하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이중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별스러운 녀석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반모음과 이중모음이 겹쳐진 녀석으로 보여지는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위에 있는 녀석들에는 주로 이 모음이 반모음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녀석들에는 오모음과 우모음이 반모음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라는 반모음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오와 우가 우리 모음에서는 반모음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붙여 놓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반모음 표시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단모음 2예요. 이렇게 하면 단모음 5고 이렇게 하면 단모음 우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요거 안 했냐? 파워포인트에 요거 붙이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음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한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상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글을 쓸 때에 이 반모음을 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죠. 왜? 얘네들은 어떻게 이중모음에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자, 단모음에서는 전설모음과 그 다음에 후설모음이 무엇인지 차이점, 그 다음에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단모음 10개가 무엇인지 적을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포함된 것이다. 이와 오와 우와 같은 반모음이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입의 모양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 기억